오늘은 교통사고 보상 문의가 많은 디스크, 일명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차대차 사고, 차대 보행인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있지만 그 종류를 막론하고 교통사고 충격 이후부터 찾아오는 목,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팔이나 다리 쪽으로 저림 증세가 동반될 경우 MRI 검사를 촬영해보면 대부분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 판독이나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는 뉘앙스의 소견을 추가로 듣게 되는 일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배경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척추뼈들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는 본래 수분기가 있어 말랑말랑한 상태이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점차 수분이 빠지며 굳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척추에 무리한 동작을 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 추간판이 자극을 받게 되면 원래의 위치에서 후방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누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팔이나 다리가 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디스크의 정도를 팽윤, 돌출, 탈출, 그리고 파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 급격한 사고의 영향이 클수록 파열에 가깝게 관찰됩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환자의 검사 결과를 보며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의 방향을 세우는 것과는 다르게 그 환자에게 앞으로의 인생에서 후유장애가 남을지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후유장애의 원인이 오롯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교통사고 디스크 환자에 대한 상해 관여도 그리고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는 의사분들마다 그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피해자분들은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하기에는 교통사고 경험이 현저히 적고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기에 손해배상액 지급 및 산정 과정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교통사고 디스크 합의 및 보상금 받는 방법의 핵심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고 보험회사 측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글로 적어놓은 것과 달리 실제 위 내용들에 대한 철저한 논증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수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도맡아 오며 각양각색의 사고 유형을 해결해 오다 보니 상담 문의를 주시는 피해자분들의 사고 내용을 비롯한 몇 가지 자료들만 검토하면 대략적인 진행 방향과 분쟁 사안 등이 한눈에 파악되지만 언제나 변수는 존재해왔기에 스스로도 그 판단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늘 새롭게 검증하며 한 단계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교통사고 디스크 보상 사례를 빠르게 소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승용차 운전 중 덤프트럭에 의해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다리 저림 증세가 악화되어 시행한 정밀검사상 유출,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인정받지 못할까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한 끝에 충분히 디스크에 대한 교통사고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교통사고 보상금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디스크 역시 사고 초기에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치료가 이행되고 경과를 관찰했으며 그 결과 피해의 정도와 퇴행성 병변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자문의로부터 5년의 한시장애를 감정받았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후유장애 결과값이랑 큰 차이를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결국 제3의 의료기관에 한 번 더 의료자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상했던 수치 이내로 소폭 조정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분께 교통사고 디스크 후유장애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치의 소견과 보험회사 주장만 듣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의 도움을 통해 합당한 경제적 보상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